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아침 뉴스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구름이 많은 가운데 오후부터는 비가 오겠습니다. 비는 내일 새벽까지 내리겠고 예상 강수량은 10에서 40mm입니다. 한낮 기온은 21도에서 24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낮아 선선하겠습니다. 미세먼지는 좋음, 오존 농도는 보통 수준이 예상됩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당분간 맑겠고 기온은 다시 평년 수준으로 오르면서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한 버스업체가 지난해 11월부터 일부 벽지 노선 구간에서 결행을 해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운행하지 않은 만큼의 보조금을 버스업체로부터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주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선운사로 가는 시간대 4개 가운데 3개가 흰 종이로 덮여 있습니다. 7시 10분, 11시, 2시 50분이 아직 없어졌어요. 아까도 10시 50분쯤 끊었는데 갑자기 빠져 나오니까 근데 그 시초 막 손님이 해가지고 운행 당일에서야 종이 한 장으로 버스 결행을 알리는 건 일수입니다. 지난해 11월부터 6개 벽지 노선 구간에서 버스 운행이 중단됐고 정읍에서 해리로 가는 노선은 아예 결행됐습니다. 하지만 업체 측은 운행한 것처럼 속여 지난해 4분기 1억 1천만 원, 올해 1분기엔 1억 5천만 원의 벽지 노선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보조금이 줄었는가, 그럼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책임을 갖다가 보조금 따지고 오는데 그거는 변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당 버스업체 측은 결행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벽지 노선 같은 경우에 결행이 됐잖아요. 11월부터. 어떻게 하시대요, 그럼요? 그래서 알고 계시지 않으세요? 이유를? 알고는 있는데 기자 쓰실 건데 그래서 내가 어떻게 말을 하겠어요. 반년 동안이나 벽지 노선 구간에서 버스 운행이 결행됐지만 전라북도는 지난달에서야 사실을 파악하고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인정을 해요, 그러면? 그렇죠. 이제 그 관련 증거 자료가 없으니까요. 미운행 결행된 만큼 환수한 가운데 제가 이루어질 거예요. 전라북도는 부정수급한 보조금 액수를 파악해 환수하고 무단 결행한 노선 구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군산 지역의 대리업체들이 소속 기사들에게 턱없이 높은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심야에 고단하게 일을 해도 이것저것 빼고 나면 실제로 손에 쥐는 건 반토막인데요. 업체들의 이 같은 횡포를 막을 방법이 없어 기사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나금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낮에는 식품 공장에서 안전요원으로 일하고 밤에는 대리기사로 뛰는 김길중 씨. 김 씨는 거의 매일처럼 새벽 1시까지 일을 하지만 실제 수입은 7, 80만 원 수준입니다. 시내 구간에서 8천 원을 받으면 업체에 3천 원이나 떼줘야 할 만큼 수수료 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동네를 가서 한 코를 딱 잡았는데 그 코를 잡고서 1시간에 정말로 행복하게 되는 수수료를 가지고 내가 1시간에 한 코를 타고 5천 원 번다는 것이 참 자괴감이 좀 들 때가 좀 많이 있어요. 대리기사의 수수료가 높은 지역도 잘해야 25%에서 30% 선인 것을 감안하면 전국 최고 수준이라는 설명입니다. 콜 프로그램 이용료와 보험료도 부담입니다. 한 달에 보통 150만 원가량을 버는 김 씨의 지출 내역을 살펴봤습니다. 대리업체 수수료 56만 2,500원, 운전자 보험료 9만 1,000원, 두 업체의 콜 프로그램 이용료 4만 5천 원에 이동교통비로 10만 원가량을 쓰고 나면 손에 쥐는 건 절반도 되지 않는 70만 원 남짓에 불과합니다. 군산에서 점유율이 가장 높은 업체는 대리기사들이 다른 업체를 동시에 이용하다 발각되면 아예 프로그램을 차단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같이 봤었어요. 근데 어떻게 알았는지 차단을 시켰더라고요. 왜 차단을 시켰냐 그랬더니 프로그램을 봐서 차단을 시켰다 그러더라고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대리운전업계의 이 같은 행태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렸지만 지금까지 현장에서 달라진 건 전혀 없습니다. 전북의 대리기사 3천여 명, 전국적으로는 2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지만 허술한 규정과 제도를 틈탄 대리업체들의 횡포에 대리기사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대리운전 왔습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6.13) 지방선거가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순창에서는 전현직 군수와 민평당 후보의 3자 대결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사전투표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아 후보자들마다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윤성 기자입니다. 순창군의 사전투표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42%를 기록했습니다. 후보들의 조직력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황숙주 후보는 끝까지 긴장을 풀지 않고 부동층 흡수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특히 본인이 내놓은 45개 공약이 순창 군민들의 삶의 질을 끌어올릴 것이라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현명할 판단하시고 기호 1번의 공약 45개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시고 꼭 이 황숙주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평당 홍승채 후보는 사전투표율이 40%를 넘어선 것은 새 인물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한 것이라며 고무돼 있습니다. 홍 후보는 전 현직 군수 출신 후보들의 문제점을 부각시키며 새 인물을 선택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선택해달라는 간곡한 호소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마지막 선거 전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무소속 강인영 후보는 군수 재임 때 이뤘던 강천상 개발과 스포츠 마케팅 등의 성과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표를 의식해 군청 공무원들과의 관계를 잘 풀어가겠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보다 더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많이 유대관계를 갖고 인간적으로 공무원과 군수 사이를 돈독히 하려고 하겠습니다. 민주당과 민평당 그리고 전현직 군수라는 대결 구도가 펼쳐지고 있는 순창군수 선거는 개표함을 열어보기 전까지는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치열한 승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정윤성입니다. 무주군수 선거는 초반부터 더불어민주당 백경태 후보와 무소속 황인홍 후보의 맞대결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현 군수의 재선 도전 실패로 사실상 무주공산이 된 자리를 두고 양보 없는 다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정현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백경태 후보는 현직 군수를 경선에서 꺾고 파란색 깃발을 차지했지만 막상 선거운동이 본격화되자 무소속 돌풍에 고전하는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민심은 결국 여당 후보에게 기울 것이라 자신하고 있습니다. 한 해 4천억 원의 예산을 끌어오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중앙 정치권과의 인맥을 튼튼하게 쌓았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와 국회 모든 분들이 도와주고 있어서 무주군의 예산 폭탄을 내게 해주겠다는 약속도 했습니다. 지역 농협조합장 출신으로 기반을 다져온 무소속 황인홍 후보는 여론조사에서 우위를 점하며 표심 다지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유통체계를 구축해 돈 버는 농촌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무주 농산물이 최고 가는 농산물인데 제값을 못 받고 또 무주가 최고 관광지인데 지금 우리가 사람이 오지 않고 그래서 무주를 좀 변모를 시켜야 되지 않느냐. 유권자들은 인구 감소 난제를 풀어줄 후보가 새로운 군수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무주가 인구가 적잖아요. 그래가지고 인구도 많이 늘리려면 타지에서 사람들이 많이 와야지만 늘어나잖아요. 그런 시설이 지금 아직까지는 없어요. 농심을 잘 공략하는 후보에게 표가 갈 것이란 예측도 합니다. 무주는 노인 그리고 농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노인을 위한 정책 그리고 농업인을 위한 정책을 경선에서 현직 군수를 물리친 후보와 농협을 20여 년간 이끈 후보 가운데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표심 향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군산의 자동차 산업 퇴직자 등의 재기를 도울 고용위기 지원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임실군이 강연과 함께 섬진강을 둘러보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GM 자동차 공장이 폐쇄된 군산에 고용위기 종합지원센터가 문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센터는 퇴직자와 구직자의 심리 안정, 취업과 창업, 직업 훈련 등을 돕게 됩니다. 센터에는 전담 직원 30명이 배치됐습니다.
남원에 사는 외국인 이주 여성들이 강정 만들기 체험을 통해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남원시는 570여 이주 여성들의 적응을 위해 경제와 법 같은 교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결혼 이주 여성이 지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임실군이 인문학 강연과 함께하는 섬진강 기행을 오는 16일부터 진행합니다. 모두 7차례 진행되는 섬진강 기행에서는 섬진강에 얽힌 역사와 자연, 마을 이야기 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완주군이 도림미술관 일대에서 열리는 제3회 프로포즈 축제 때 듣고 싶은 노래를 페이스북을 통해 신청받습니다. 신청곡은 오는 16일 축하 공연으로 열리는 JTB 장애라의 행복발전소 공개방송 때 초대 가수들이 직접 부르게 됩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지금까지 선관위에 적발된 각종 위반 사항이 모두 89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도 선관위에 따르면 기부 행위 위반이 23건으로 가장 많고 문자 메시지 이용 위반은 17건, 인쇄물 관련 규정 위반은 14건입니다. 선관위는 선거가 막바지로 들어가 금품 살포 등 위반 사항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감시 활동을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JTB 전주방송의 전북교육감 후보 3차 토론회가 오늘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2시간 동안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달 JTB 여론조사 결과 지지도 5%를 넘은 김승환, 서거석, 이미영, 황호진 등 4후보가 참석해 교육 현안을 놓고 열띤 토론을 펼치게 됩니다. 마지막 TV 토론회로 유권자 선택에 도움을 줄 오늘 토론회는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생중계됩니다. 새만금에서 진행되는 대형 공사에서 지역기업의 참여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공사 가운데 설계 시공 일괄 입찰 사업에 적용했던 지역기업 우대 기준을 종합심사 낙찰제 사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새만금개발청은 이번 조치로 16% 수준이던 종합심사 낙찰제 공사의 지역업체 참여율이 25% 이상으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군산에 있는 건설기계 부품연구원이 전문연구소로 바뀝니다. 전라북도는 지난 2014년 군산 국가산업단지에 문을 연 건설기계 부품연구원이 다음 달 초 전문연구소로 전환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전문연구소로 전환되면 국가연구소로 위상이 높아지고 건설기계 산업을 군산의 대체 산업으로 키우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전북대병원과 원광대병원, 예수병원이 대장암과 유방암, 폐암, 위암 등 4대암을 모두 잘 치료하는 1등급 의료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은 이런 내용이 담긴 결과를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에 공개했습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은 지난 2016년 한 해 만 18세 이상 4대 암 환자가 치료받은 내용을 분석해 이 같은 평가 결과를 내놨다고 밝혔습니다. JTB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